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앞서서 오프닝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타코 전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질 것이다. 라는 쪽에 시장이 조금 더 무게감을 두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월요일에 러시아와 관련해서 큰 뉴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유가는 생각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자체가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가는 급락으로 반응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8월 1일의 실효 관세율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타격에 대한 경고음도 지속적으로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협상 전략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우세하게 나타나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들여다보시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출발 분위기까지만 하더라도 약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낙폭을 줄이더니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렇게 상승 전환에 보탬이 됐던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중 무역 협상에 열려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었는데요. 발언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No, we're going to be talking to people. We have, I watched the show this morning. They were talking about, well, when's he going to make the deal? The deals are already made. The letters are the deals. The deals are made. There are no deals to make. They would like to do a different kind of a deal, and we're always open to talk. We are open to talk, including to Europe. In fact, they're coming over. They'd like to talk to us. 어제 30% 관세 부과를 압박한 뒤에 하루 만에 다시 한 톤 좀 완화된 대화에 열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관세율은 내려올 거라는 해석이 조금 더 우세하게 됐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크립토 위크의 시작과 함께 또 하나의 레코드를 세웠는데요. 오늘 오전장에 12만 3천 달러 선을 한때 뚫어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12만 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하원이 이번 주에 크립토 위크,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관련한 대표적인 법안 3가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게 말이 규제를 위한 법안이지 사실은 제도권 내 편입을 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국제 유가는 2%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제재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50일 내로 우크라이나와 휴전하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게도 2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죠.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 소재를 수입하는 국가들에게까지 관세 부과가 예고되는 건데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 간의 불화 역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개보수 비용에 대한 문제를 명분으로 삼으면서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은 직접 자체 감사를 시행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 측에서는 이런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이 달러와 국채 매도를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커다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관세 리스크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이 나타난 영향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엔비디아 전일까지 4거래일
4일 연속 상승세에 중단을 하고 오늘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0.5%의 마이너스권, 반도체주들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는 가운데 퀄컴과 마이크론의 주가가 각각 2%, 4%대의 가장 크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팔란티어의 주가가 오랜만에 5% 가까이 급 반등에 나섰습니다. 한 가지 호재가 들려왔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M7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1%대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가져간 반면에 테슬라의 주가, xAI가 정부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 테슬라에 대한 투심까지도 살려주고 있습니다. 1.1%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에 대한 호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산업 섹터 내에서 GE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보잉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연출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확장 소식을 밝히자 이쪽에 위치한 GE 버노바 등의 종목들도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특징주 이슈들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메타입니다. 최근 AI 인재를 대거 영입했죠. 여기에 이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간밤에는 밝혔습니다. 이 저커버그 CEO가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에 있으며 내년에 그 첫 번째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렇게 직접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올렸고요. 현재 대부분의 이 빅테크 기업들 혹은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는 메가와트급의 규모로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메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기가와트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더 큰 규모가 되겠는 거고요. 따라서 그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메타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간밤 메타의 주가는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720달러 선을 회복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란티어 소식 확인해 보시죠. 미국 항공 모빌리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서프 에어빌리티와 손을 잡고 AI 항공 운영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이 플랫폼의 이름은 서프 OS라고 하고요. 운영 시작은 2026년도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거다. 이런 포부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팔란티어의 주가 5% 가까이 뛰면서 150달러 선에 근접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xAI 뉴스 정리해 봅니다. 미국 국방부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간밤 들려왔습니다. 규모는 총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0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 연방 정부의 모든 기관 및 부서가 앞으로 xAI의 AI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국방부가 업무용 AI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밝힌 내용을 보니까 xAI뿐만이 아니라 엔스로픽이라든지 오픈AI, 구글 등의 다른 업체들의 AI 서비스까지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 CEO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서 이렇게 정부 계약을 추가로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최근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여러 기업들의 정부 계약이 파기되면 어떡하나 이런 시장 일각의 걱정이 있었는데 그 우려를 달래주는 소식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에 대한 투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테슬라 1.1% 상승세 316.9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슈가 있었던 섹터로는 암호화폐주를 보셔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12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 장 초반에 시세가 일제히 좋았는데 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3천 달러대 찍고 하락으로 전환을 하자 이 종목들의 탄력도 역시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발표가 전해진 덕분에 막판에 다시금 탄력도가 붙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사주 매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4,000개 넘게 매입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1.8%의 시세를 지켜내면서 394달러 선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켓랩도 보시죠.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파이어플라이 등과 함께 아주 치열해지는 민간 우주 산업 내에서 점차적으로 경쟁력과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로켓랩입니다. 지난달 유럽 우주국과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같은 달에 일렉트론 로켓을 3차례 연속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뉴스도 들려왔었죠. 이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가 초반부터 5% 급등 출발을 했었는데 막판까지 탄력도가 더 붙더니 10.7%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주가가 최근 2달 새 2배 급증했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은 63%에 달한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 업체인 페이팔도 확인해 보시죠. 앞서 JP모건이 자사 고객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는 핀테크 업체들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팔을 비롯한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이 실적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런데 간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설령 실제로 이 수수료 부과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주가는 안도감에 올랐습니다. 3.6% 급등한 73.89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 2개 더 보시죠. 먼저 오토데스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PTC를 인수하는 계획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간밤 또 다른 보도를 통해서 그 인수 계획이 철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용 부담감을 내려놓고 오토데스크의 주가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간밤 그 보도가 들려온 순간에 탄력도가 조금 더 붙으면서 5%대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인프라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비우스에 대한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탑픽주로 선정을 했고요. 원가 경쟁력, 확장성, 핵심 경쟁력으로 뽑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여전히 있다.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비우스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17%대 급등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목표가는 68달러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매크로 한판으로 이어받아 봅니다. 관세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간밤의 상승의 이유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50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휴전 합의가 불발된다면 100%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관세라는 이 두 글자가 귀에 탁탁 꽂히고 있는 요즘이기도 한데요. 캐나다에 그리고 멕시코에 브라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다시 긴장도가 높아졌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생각보다 약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U와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발언을 내놨는데요. 미국은 EU에게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EU 관계자들이 협상을 위해서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에 시장이 무게를 둔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으로 반응을 했던 간밤 뉴욕 증시였고요. 백악관에서는 또 한 번 연준을 압박하고 있죠. 연준이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틀렸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정상적인 정책금리라면 약 3% 수준에 달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책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라고 또 한 차례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와 함께 지금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연준 전체가 본부를 좀 개설하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억 달러가량의 규모의 금액이 투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대규모 금액을 의회의 감시 없이 투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시 위원장이 또 하기도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파월 의장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백악관의 압박 때문에 연준 공사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독립성이라는 세 글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독립성이 조금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자, 러시아 제재가 생각보다 약했다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WTI 원유 선물 2.2% 급락세 보이면서 66달러 선까지 내려간 상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저희가 S&P 500 지수 미국 증시를 이야기할 때 계절적으로 7월은 강세를 보이는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7월 중에 역사적으로 패턴을 좀 분석해 봤을 때는 7월 초반에서 중순 그리고 중순에서 후반으로 가기까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역사적으로 7월은 뜨거웠던 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의 와중에서도 실적 시즌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승세가 조금은 둔화된다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패턴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해시 위원장의 발언을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관세뿐만이 아니라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시장을 어느 정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리 경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백악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정부 부채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빈 해시 위원장, 연준은 관세 문제 매우 틀렸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파월 연준본부 공삽이 과도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죠. 자, 지금 파월 의장이 임기를 끝내 마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베팅이 좀 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케빈 해시 위원장, 그리고 케빈 워시라는 전 연준 이사,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렇게 3인이 대체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케빈 해시 위원장의 이 폴리마켓에서의 베팅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 육박을 하고 있고요. 과연 케빈 해시 위원장이 파월 의장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연준의 독립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함께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기인 듯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연준의 기준금리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GDP 성장률에 영향을 줬는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던 시점부터 팬데믹 이전까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를 하던 때였습니다. 실제 GDP 성장률은 연평균 2.1%로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제로금리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GDP 성장률 연평균으로 얼마나 나타났을까요? 2.7%,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라는 자료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준의 기준금리와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봤는데 이제 저희는 CPI 물가지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원 CPI일 텐데요.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전망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타격을 기업들이 흡수해 나가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빨간색 바처럼 MOM 기준으로 전월 동기 대비로는 한 0.25%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가속화되진 않을까라는 전망이니까요. CPI 물가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를 대기하고 있는 시장,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한 번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 전망치는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분기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치를 잡고 있는 월스트리트 입니다. S&P 500의 분기별 EPS 성장률 변동폭을 2.5% YOY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바의 높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변동폭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센티멘탈이 아주 튼튼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AI 모멘텀은 여전히 달려나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시죠. 미국 국방부가 엔트로픽, 구글, 오픈 AI, xAI 등 4개 인공지능 선도 기업에 각각 최대 2억 달러, 우리 돈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국방부의 AI 도입 가속화와 첨단 AI 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각 기업은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임무 분야에서 에이전틱 AI 워크플로우, 최신 대형 언어 모델, AI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xAI는 이번 계약과 함께 미국 정부 전용 AI 제품군인 그록 포 거버먼트를 출시, 연방, 주, 지방, 국가안보기관의 자사 AI 모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국방부가 AI 관련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와의 AI 계약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미국 국방부가 엔트로피, 구글, 오픈 AI, 그리고 xAI에 각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우리 돈으로는 2,7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라는 AI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CNBC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국방부의 AI 도입이 점차적으로 가속화되는 분위기고요. 첨단 AI 역량을 국가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목적이 엿보입니다. 에이전틱 AI나 최신 LLM 도입, AI 기술을 전반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부와 그리고 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이고요. AI 도입이 결국에 국방부의 전투력 지원, 전략적 우위 확보에 변혁을 일으키게 될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그러니까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최첨단 기능의 AI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벤치마크 성능도 일단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상세하게 기업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xAI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제품군을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연방과 주, 지방, 국가안보기관에 전반적으로 AI 모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xAI에서 현재 출시를 해놓은 그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성능 자체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xAI에는 상당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와 함께 오픈 AI 2024년 작년에 국방부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정부 전용 AI 서비스를 출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픈 AI 추가적으로 정부와 계속해서 협업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AI 그리고 에너지 투자에 7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가 됐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7월 23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국방부에서는 앞서서 살펴본 기업들 외에도 팔란티어나 여러 가지 AI 행보를 위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집안을 다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행정명령의 경우에는 특히 원전이나 여러 가지 전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한 부분들,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기꺼이 내어주겠다,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 구체적인 규모가 700억 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도인 만큼 7월 23일 AI 전력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이 발표되는지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025년 7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2만 3천 달러까지 올랐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12만 2,400달러 선도 돌파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 법안 등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확대와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이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830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기록하면서 ETF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비트코인 거래량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24시간 거래량이 4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다시 최고가보다는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12만 달러 선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일중 흐름 상당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물 ETF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 안에도 들어와 있는 만큼 비트코인 ETF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던가 관련한 ETF의 자금 유입 흐름도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하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크립토 위크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도권 안에 편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파르게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비트코인 채굴 기업, 이전에 저희가 7월 7일에 글로벌 비트 시간에 특집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앞서서 체리낸커가 이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 경신 흐름과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죠.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해서 비트코인의 상승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입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탄력받을 수 있는 쪽을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의 경우에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AI 데이터 센터와 닮은 점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AI 데이터 센터로의 체질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업들이 어떠한 체질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라선 디지털 홀딩스, 텍사스 풍력발전소를 매입해서 AI 최적화 인프라 모델 시험 가동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체질 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이리스 에너지 소식은 이전에 글로벌 비트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친환경 쪽에 방점이 찍혀있는 채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소 감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빅테크 기업들로서는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관련 종목들과 관련 내용들 한 번 더 들여다보시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